네, 44회 FAT 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론 먼저 풀어볼 거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난 뒤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 문제 한번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비용하고 수익을 계산해서 뭘 뽑아낸다고요? 순이익을 계산해내는 건데 이 순이익이 결과적으로 뭐에 해당된다? 경영 성과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거 맞는 얘기고요. 2번요.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올해가 2020년도고 다음 연도 2021년도다 라고 하면 2020년도 동안 얘네들이 얼마만큼 벌었다, 순이익이 얼마만큼 났다 라고 한다 그러면 2021년도에도 기대되는 뭐가 있다? 수익이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수익이 생길 거고 그리고 비용은 얼마만큼 들 것이고 그래서 순이익은 또 얼마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3번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각 상계하여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자, 순액으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뭘로 보고한다? 총액으로 보고하고요. 서로 상계하여서 없애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로 보고한다? 총액으로 보고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영업손익은 매출 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감하여 산출한다 되어 있는데 요 영업손익 있죠? 요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매출 총이익이 되는 거고요. 요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매출 총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매출 총이익을 다른 말로 매출 총 손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 뭘 빼요? 영업비용. 다른 말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뺐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데요? 영업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영업이익인데 손해가 나면 영업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영업손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총손익,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비용을 차감한 가감하여 만다 산출한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는 거 요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일상적인 거래로 뭐 있었어요? 계약, 그 다음에 뭐 채용, 그리고 주문, 요런 거, 그리고 뭐 담보의 제공.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인 거래, 일반적으로는 거래로 보지만 회계상에서는 재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뭘로 보지 않는다? 그렇죠? 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 2번에는 일단 보면 첫 번째, 창고의 재고자산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다면 뭐가 있어요? 재산상에 뭘 나타낸다? 변동이 발생하죠. 그럼 이건 뭘로 보는데요? 이거는 회계상에선 거래고 일상적으로는 거래를 보지 않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회계상 거래가 되고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이 화재로 인해서 손실되었다면 우리는 재해 손실 같은 걸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만큼 소실돼서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함되고요? 회계상 거래에 해당을 하고요. 자, 영업부 사원을 채용했다. 급여를 지급해야 회계상 거래이고 채용했다는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죠. 그 다음 원재료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로 돼 있죠. 자, 계약을 체결한 거
회계상 거래도 아니다? 아니죠. 자, 그 다음 이사회에서 투자 부동산 매입을 의결하였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약속, 의결 뭐 이런 것도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조심하셔야 될 거. 만약에 계약금을 지급했다 해서 계약금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회계상 거래이다 아니다? 당연히 회계상 거래죠. 그래서 원재료 및 계약을 체결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이건 뭘로 본다? 회계상 거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몇 번?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은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거래이다.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책상과 의자 10세트를 100만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문제를 보세요.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이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는 말 그대로 뭘 팔아야 돼요? 가구를 팔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책상과 의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 판매용 가구를 뭐 했다? 매출, 팔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다 그러면 대변에 뭐가 되고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 될 건데 얘네들은 도매업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가 되고요? 1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상품이나 제품 매출에서 외상을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 일반적인 상거래 얘기했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 100만원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발생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얘가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몇 번? 4번. 다음 거래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항공은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 그러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죠. 운반구가 되는 거고 엔진을 150만원에 교체하고 대금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엔진 교체에 따라 차량의 성능과 내용연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건 뭡니까? 우리는 유형 자산을 뭐 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거죠.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를 놓을 수가 있다 그랬죠. 취득 후에 뭐가 된다? 지출 나가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고요? 자본적 지출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 수익적 지출이 있었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능이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자본적 지출이 되고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 자산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이런 유형 자산들의 가치가 증대되는 게 아니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한다. 현 상태를 유지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고 일반적으로는 우리 뭐를 처리한다?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차량일 때만 뭘로 처리할 수 있다?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뭘로 처리한다?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차량 운반구의 가치가 증대됐으니까 자산의 증가 하변에 뭘로 쓰고요? 차량 운반구라고 분기할 거고요. 금액은 얼마? 150만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으로 분기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 얼마? 150만원. 자, 그래서 1번 비용이 발생하였다? 아니죠. 요거는 뭐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하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일 때만 비용이 많은 거, 발생한 거.
그 다음 2번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아니죠. 어디에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3번 차변 계정 과목은 뭘로 처리한다? 차량 운반구이다. 그렇죠. 차변 계정 과목은 뭘로 처리한다?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겠죠. 다음 보기 4번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자산이 과대 계상된다는 얘기인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계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차량 유지비라는 뭘로 비용 계정 과목을 쓰니까 우리 차량 운반구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차량 운반구로 기록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 과대 계상이 아니라 무슨 계상? 과소 계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몇 번? 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 5번입니다. 다음은 주항공이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관련 자료이다. 결산 분계 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자, 보유 주식은 몇 주? 5,000주고요. 취득 공가가 500만원이죠. 그럼 나는 얼마 주 샀다? 500만원에 5,000주를 구입했다. 이렇게 볼 거고요. 한 주당 공정가치가 기말 결산일 때 1,300원이거든요. 그러면 5,000주에다가 얼마를? 1,300원을 곱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말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 올랐냐 내렸냐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0주에다가 1,300원, 5,000주 곱하기 1,300원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650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말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걸 팔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다? 500만원을 주고 취득했다. 그런데 기말에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얼마의 가치야? 650만원의 가치가 됐어. 왜요? 한 주당 1,300원이니까. 그럼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게 얼마예요? 150만원의 가격이 올랐죠. 올랐으니까 실제로 처분했다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지만 얘는 평가했을 때 이익이 난 거기 때문에 오르고 내린 것만큼만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평가이익으로 금액 얼마? 150만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에 대한 거요? 상품일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뭘 더하고요? 단기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을 더하고요. 여기에다가 뭘 뺀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이게 상품 매출 원가죠. 그리고 이 단기 순매입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총매입액에서 뭘 뺀다? 매입 환출 또 매입 애누리 있으면 매입 애누리 그리고 또 매입 할인이 있으면 매입 할인을 다 빼주고요. 혹시나 매입할 때 발생한 운반비가 있었다 그러면 운반비는 더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매출 총이익을 주고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순 매출액에서 뭘 차감하고요? 상품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필요한지 안 하는지 좀 봅시다. 자, 여기 기초상품 재고액 제가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여기 기초상품 재고액이 지금 12만원이니까 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금액이 얼마? 12만원 되고요. 단기에 총매입한 거, 단기에 총매입한 게 금액이 얼마? 20만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1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매입 시 운반비 발생했네요. 운반비 발생했으면 더해주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매입 애누리 얼마? 5,000원. 그 다음 매입 할인이 얼마? 12,000원. 매입 할인이 여기네요. 1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그 다음 단기 총 매출액이 얼마나 있어요? 80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는 이제 매출 총이익을 줬다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상품 매출원가 역으로 계산할 때도 있는데 그때 같았으면 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바로 다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굳이 매출액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당기 매출액은 고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혹시나 문제에서 매출 뭐가 됐다?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 뭐 이런 거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문제에서는, 이 문제 한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일단은 뭐가 나와 있으니까 총 매입액이 나와 있으니까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5,000원, 매입 할인 12,000원 빼고요. 그리고 운반비 8,000원을 더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총 매입액이 20만원이고요. 여기서 빼기 5,000원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빼기 12,000원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 더하기 얼마를 8,000원을 하시게 되면 19만 1,000원이 되니까 단기 순 매입액은 19만 1,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더하고 기말을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9만 1,000원에다가 플러스 12만원을 해주시고요. 여기다 빼기 얼마? 15만원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16만 1,000원이 나오거든요. 16만 1,000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몇 번? 7번입니다. 자, 다음은 항공상사의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20년도 결산 후의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020년도 결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2016년 1월 1일에 취득했네요. 취득원가는 얼마고? 100만원이고, 내용연수는 몇 년? 10년이죠. 그리고 잔존가치는 얼마? 0원이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뭘 줬다? 정액법. 자, 정액법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내용, 연수, 분의 뭐를 뺀다? 뭐 한다? 취득원가에서 빼기 잔존가치 한 거.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원가가 지금 금액이 얼마? 100만원이고요. 잔존가치는 0원이고 내용수는 몇 년? 10년을 줬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100만원에서 10만 나누면 되는 거니까 금액은 얼마 된다? 10만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2016년에 취득했으니까 자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19년, 그리고 2020년. 그래서 2020년도 결산 후의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거든요. 그러면 자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100만원이 되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16년도에 12월 31일 날 상각하게 되면 100만원만큼 상각할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만원. 2017년도는요, 한 번 더 또 기말이 되면 상각하겠죠? 그래서 100만원 상각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합쳐서 이제 얼마? 200만이 되고요. 그럼 2018년도에 또 상각하겠죠. 그럼 또 100만원 됐으니까 이때 불로는 얼마? 300만원 되는 거고, 2019년도에 또 상각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 총 400만원에 상각하게 되고, 2020년도에 상각하게 되면 또 100만원을 상각하게 되면 총 얼마? 500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2016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요, 2020년도까지 총 했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고요? 500만원이 되는 거고, 취득원가가 500만원이 50만원인데 그죠? 요거 10만원입니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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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이고, 그럼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총 얼마가 되고요? 50만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우리는 장부가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득원가 100만원에서 이때까지 감가상각한 금액 얼마요? 50만원 있죠? 이 50만원을 차감하면 되니까 금액은 얼마? 예, 50만원 되겠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냐? 라고 한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 50만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몇 개인가?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는 얘기는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에 해당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미수수익이라는 건 아직 안 받은 수익, 그래서 이건 뭐가 되고요? 자산이 되는 거고요. 선급금은 계약금조로 미리 지급한 거, 이거 뭐가 돼요? 자산이 되죠.
매출 원가는 뭘로 보시면 돼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 대손상각비 뭡니까? 비용. 기부금 뭐가 돼요? 비용이 되고, 천수 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 그래서 이거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우리가 부채로 본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 과목은 미수수익, 선급금, 그리고 선수수익 해서 총 몇 개가 돼요?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 8번에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입니다. 9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가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거래의 분기 시 차변의 계정과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 이 도소매업을 영위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매각했다는 얘기는 항공상사 입장에서는 도소매에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 컴퓨터를 도소매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토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용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유형자산이고요.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차변하고 대변 중에 어디? 대변의 토지라고 들을 거고, 그러면 차변에는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그럼 아직 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금 안 받았죠. 안 받았으면 상품 매출이 아니라면, 상품 매출이 아니죠. 토지니까. 아니면 뭘로 회계 처리한다?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상품 매출일 때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든지 외상으로 했다든지 하게 되면 그건 뭐가 돼요? 외상 매출금이 될 건데 이때는 토지이기 때문에요. 뭘로? 2번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외상 매입금 얼마? 330만원. 외상 매입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 부채가 되는 거고요. 자, 미지급 이자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고요. 이건 뭐가 돼요? 유동 부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 부채.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요, 당연히 뭐가 돼요?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고요. 지급보험은 때려 죽여도 뭐가 된다? 유동 부채입니다. 머릿수 놓고. 그 다음, 임차 보증금은 아예 부채가 아니죠. 얘는 뭐가 돼요? 기타, 그렇죠? 비유동 자산이 되는 거고요. 합체는 뭐가 돼요? 그렇죠. 얘가 비유동 부채가 되겠죠. 여기에서 비유동 부채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사채 요거 두 개니까 200만원에서 400만원 더하면 금액은 얼마? 600만원. 정답은 몇 번이 된다고요?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맞을게요. 자, 다음 문제 몇 번? 11번 볼게요. 자, 문제 11번. 다음은 항공상사 회계부서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다.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오들이 어제 야근 시 간식비 지출이 있었나요? 네, 간식비를 지출하고 빵빵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야근은 우리 회사 직원이 하겠죠?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거,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복리후생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원들을 위해서 지출했다라고 하면 복리후생비. 그럼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봅시다. 오케이. 거기 4번에 보니까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1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12번. 항공상사는 2020년 4월 1일 차량 운반구에 대한 1년분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2020년도 몇 월 며칠 날 4월 1일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했으니까 보험료로 금액을 얼마를 120만원 납부를 했죠. 이렇게 했는데 1년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음 연도 2021년도까지 해가지고요. 2021년도 몇 월까지? 3월 말까지 해서 보험료를 다 지불하게 되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요? 기말 결산분기하라고 했죠. 그러면 쪼갭시다. 어떻게 돼요?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총 몇 달이에요? 9달 있죠. 9개월치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고요? 단기 보험료가 맞고 그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건 1, 2, 3 석 달치에 대한 건
올해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해당되죠. 그럼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만 원에다가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가 나온다? 3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미리 납부했으니까 이건 차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선급 비용이 되는 거고, 단기 보험료 120만 원 중에서 다음 연도에 해당하는 30만 원은 차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감을 해주니까 대변에 뭘로? 보험료로 30만 원. 정답은 몇 번이 된다? 예, 3번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2020년도 손익 내역이다.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원가를 차감하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얘는 영업이익 물어봤죠? 여기에서 뭐를 뺀다? 판매비와 관리비. 다른 말로는 뭘로 봤어요? 영업비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게 되면 이거 뭐가 된다? 영업이익. 그래서 얘는 지금 영업이익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가 됐어요? 지금 90만원 돼 있죠? 자, 매출액은 지금 금액이 얼마?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급여는 뭐가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이 되겠죠. 급여. 그리고 이자 비용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은 요 밑에 있죠. 여기 밑에 플러스 영업의 수익 해주고, 여기서 또 뭘 빼준다? 영업의 비용을 빼주는 건데, 이것도 우리 지금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니까 이 이자 비용은 고려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자 비용은 고려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뭐가 돼요? 얘도 뭘로? 영업의 수익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계산하고 난 뒤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매출원가 40만원, 오케이. 그 매출원가 얼마? 40만원 되시는 거고요.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복리후생비가 얼마? 5만원. 그래서 매출액 90만원에서 매출원가 40만원 빼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5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15만원에 5만원에서 20만원이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은 20만원 차감해서 금액이 얼마?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됩니다. 30만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13번 푸시고요. 이제 1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은 다음은 항공상사의 사무실 전화요금에 대한 청구서이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감 옳은 것은 일단 전화요금 사용료에 대한 건 우린 뭘로 처리합니까? 통신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럼 차변의 통신비로, 자, 여기 지금 금액이 얼마? 21만 2천원 나와 있네요. 요 금액 여기도 나와 있죠. 21만 2천원. 21만 2천원이니까 이거 뭐 문제 다 풀었네요. 차변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통신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 보니까 통신비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15번. 자,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 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설정을 위한 기말 결산 분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이 30만원이래요. 항공상사는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추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몇 퍼센트? 1%를 대손으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30만원에 1%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3,0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2,000원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기말에 대손 충당금으로 총 설정하고 싶은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총 3,000원을 설정하고 싶은데 이미 기존에 얼마를 설정해 놨어요? 2,000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만? 1,000원만 더 설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1%의 대손을 추정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설정해야 될 금액이 3,000원이야. 그러면 그 전에 얼마 있어요? 2,000원 있어. 그러면 기말 결산 분기할 때는 얼마만? 1,000원만 더 분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삼각비로 1,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 1,000원. 정답은 몇 번요? 1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기도 풀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